네, 그래서 도대체 상속세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지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상속세를 많이 보니까 상속세 기사만 조회수가 높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불과 한 2, 3주 만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전부 다 다르니까 이게 시장에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제 개편안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7월 25일이네요. 7월 25일 날 세제 개편안 나오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소득세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묶어서 제가 무조건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 건데 지금 이제 시끌시끌한데 여당, 정부, 야당이 입장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당에서도 자체 내에서 좀 이제 입법 발의하시는 의원분들의 이제 의견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당이 상속세를 아예 자본이득세라는 큰 틀의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본이득세는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게 땅이나 건물, 뭐 주식을 팔 때 예전에 취득했던 그 돌아가신 피상속이 취득했을 때가 1억 원이에요. 상속받았을 때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때는 사실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10억에 대해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내지 말고 미래에 너가 이제 15억 원이 돼서 이걸 판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팔 때 이 15억 원에서 예전에 취득했던 1억 원의 이 차액인 14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자본이득세입니다. 그럼 세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세율 자체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지금 상속세보다 적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본이득세는 결국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세금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느 금액을 받으니까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이 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못 내서 회사를 매각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그 지역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의 이제 정부 입장보다는 좀 더 강한 입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본이득세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에선 이미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제가 예시를 몇 번 대표적으로 든 데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자체가 이제 영국으로 결국은 매각이 된 이유가 스웨덴에서 원래 그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그걸 결국 못 내고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매각한 다음에 회사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대표적으로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겠다. 하지만 정부랑 또 일부 여당의 다른 분은 입장이 이래요. 공제액을 7억 원이나 8억 원으로 높이자.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5억 원이었는데 7억 원이나 8억 원으로 높이자. 그러면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제가 그래서 항상 10억 원을 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속세가 언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금액 자체를 14억 원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부담이 많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나 이제 일부 여당분의 안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어떻느냐? 야당은 일괄공제 5억 원 적다. 일괄공제를 10억 원까지 늘려주자. 라고 해서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확 넓히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 10억 원으로 한번 의견을 내보자라는 게 유력한 상황이죠. 결국은 다음 주 세제 개편 안이 나온 다음에 그 안에 따라서 이 여와야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나눌 것인지 그 결론이 나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세제 개편 안대로 절대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는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일괄공제는 그래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지금 이 공제액 수 자체가 27년간 바뀌지 않지 않았냐. 이거 10억 원까지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으면 이 7억 원과 10억 원을 티키타카 하면서 8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번엔 7억 원 하고 추후에 5년 뒤에 아니면 1년마다
1억 원씩 상향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드디어 상속세 개편안이 나오는데요. 이 여당에서 말했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건 아무래도 처음에 쉽지 않아 보여서 예전안대로 정부 측에서도 우선 공제액수만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를 유산 지금 과세형을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을 긴 관점에서 얘기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상속세에 대해서 개편안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